류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디스크를 분석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석한 제 디스크를 가지고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우리 지은 씨 기억할까요? D, I, S, C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피소드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개의 유형이 SNS를 해요. 자, D형은 SNS를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척 하면서 올릴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하지만 무심한 척, 그죠? SNS에는 어떠한 포스팅을 많이 올릴까요? 팩트. 나 오늘 뭐 했다. 뭐 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과시하고 싶은 팩트를 많이 올리겠죠. 그냥 차를 바꿨다. 그러면 차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차 키를 찍어서 올린다든지. I형은 어떨까요? I형 SNS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개의 유형 중에 가장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유형이에요. I형은요, SNS에 뭘 많이 올릴까요? 내 사진. 맞아요. 우정이 많이 돼.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 셀카를 정말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요. 나랑 친한 친구랑 핫한 핫플레스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올려요.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죠. 안정형은 어떨까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으나 잘 몰라요. 하는 맞아요. 법을. 안정형의 SNS를 보면 친구가 없어요. 혼자 일기 쓰듯이 SNS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누군가 나랑 친한 사람이 갑자기 팔로우를 하면 왜?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누군가 팔로우를 하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그러니까 SNS를 하지만 일기장처럼 쓰는 거죠. 그죠? C형은 SNS를 다들 하면 계정 가지고 있지만 사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C형은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SNS 하더라도 자기의 그런 개인정보들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건 좋지 않아. 똑같은 SNS를 하더라도 이렇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 재미있는 SN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SNS를 활용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우리 지은 씨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디스크 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네. 숫자를 좀 써드렸어요. 네. 그죠? 지은 씨가 몰랐던 숫자 네. 제가 써드렸는데 DISC 이 유형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은 씨의 행동을 보면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를 읽어볼 수 있어요. 간혹 이제 제가 디스크 교육을 해드리면 강사님 저는요 D도 있고 I도 있고 S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어떤 거 조금 덜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 지은 씨도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I,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건 C. 네, 이렇습니다. D적인 면에서는 지은 씨를 어떻게 형용사로 표현하냐면 신속해요. 경쟁심이 강하고 자신감 있고 위험 요소를 따져보고 자기 비판적이다. 그런데 배우 김지은의 D를 놓고 보면은 다소 결단력 있고 모험심도 강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강인하고 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강한 이런 형용사로 우리 지은 씨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어랑 형용사로 표현을 하니까 뭔가 낯선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맞기는 하죠. 그죠? I는 일하는 김지은, 인간 김지은이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은 씨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는 설득력 있는,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그다음에 감정적인 있고 다소 표현이 좀 광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충동적인 면이 있어요. 갑자기 뭔가 새롭게 해내는 부분을 충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네. 자, 이번에 S를 보면은요. 우리 지은 씨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아의 S의 유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는 차분하고 협조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유욕은 조금 강하고 본인의 평상시 환경에 대해서 좀 만족해하는 이런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일하는 김지은의 S에 대한 형용사는 융통성 있고 안정되고 친절하고 신중하고 또 외향적이고
빈틈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가 우리 지은 씨가 조금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형용사 숫자가 좀 적어요. 지은 씨가 가지고 있는 C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는 유령이 좀 없고 완강하고 다소 두단적이고 반항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게 표현이 되게 세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 단어들이 표현하는 건 그런 센 반항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는 유형인데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뭔가 바뀐다거나 그다음에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라 새로운 걸 자꾸 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맞지 않는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은 씨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또 알아봤어요. 이거는 지은 씨가 낸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형용사이기 때문에 나를 설명하기 아주 좋은 문장들이다. 디스크에서는 유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요. 저희가 그래프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숫자를 맞춰봤더니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카운셀러형이에요. 정서가 사람을 사귀기 쉽고 감정이 풍부하고 이해심이 많다. 우정을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특히 능숙하다. 온화하며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다는 인상을 준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장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근데 단점은 지나치게 너그럽다라는 거. 그래서 비생산적인 사람들까지도 참아주는 경향이 많다는 거야. 끊어내야 될 때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제 완수에는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는다. 때로 현실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 여기까지가 카운셀러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어때요? 인간 김지은으로서의 카운셀러형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우 김지은의 행동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우 김지은의 행동 유형은 직감형이었었어요. 그죠? 우리 일하는 김지은 배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지은 씨의 행동 유형은 누군가 공격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그걸 잘 받아들인다. 자, 그래서 이 직감형이 가지는 두려움은 뭐냐면요. 내가 너무 부드럽게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잘 휘둘릴 것처럼 느끼는 거,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맞아. 좀 있고요.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 게 좀 싫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일할 때, 일에 있어서 직감형이 성장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직감형이 성장하는 방법이래요. 구체적인 설명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호감을 준다. 배우로서는 너무 매력적이다. 사람들이 이 유형에게 이끌리는 동시에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 맞진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각 유형별로 장점, 단점, 강점과 약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협력하는 협력성은 S형이 협력성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 안에서 가장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잘 어울리는 유형은 S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D형은 내가 주도하는 일에 협력적이고 내가 주도하지 않는 일,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협력적이지 못해요. C형은 맞는 방향이면 협력해요. 맞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협력성은 S형이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이고요. D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아에 대한 개념. 답 나왔죠? 맞아요. D형이 자아가 제일 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I형도 자아가 강해요. 그럼 자아가 가장 약한 사람 누굴까요? S. 맞아요. S형이 자아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도 착하긴 하지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자, 은근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강점, 약점 이어서요. 낙천적인 거. I형이 가장 낙천적이고요. S형은 걱정은 많지만 막상 그 일이 발생했을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D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천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낙천성이 부족한 사람,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맞춰야만 하는 C형이 낙천성이 가장 약해요. 준비도 많이 해야지 되고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겠죠. 유형별 특성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은 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지은 씨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바뀌는데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기는 하지만 쉽게 바뀌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본질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우리 지은 씨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나를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저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진짜 쉬워요? 아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디스크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조절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크를 공부하고 나서 저도 이제 강사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앞으로 사람들 만날 때 D형, S형 이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디스크를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이에요. 사실 사람은 정말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본 거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뾰님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강사님과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강사님 덕분에 사회생활 만렙 찍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앞으로 누굴 만나던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님들도 이거 너무 도움되는 정보들이니까 디스크 첫 화부터 보시고 이너뷰티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